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유튜버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지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대지진도 수차례나 있어왔고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의 자연재해를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고 호시탐탐 전쟁 가능 국가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이렇게 불안한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인간적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지진이 있을 때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각종 방공호에 안전시설들까지 이 모든 행동들은 안전하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기인한 행위들입니다. 이런 안전 욕구로 인해 일본인들끼리는 서로 간에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숨겨놓은 속마음에는 언젠가는 가라앉을지 모르는 섬을 벗어나 제대로 된 육지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동물들에게는 개체별로 인간보다 뛰어난 감지 능력을 지니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전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동물들이 이런 불안한 섬,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상황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깨끗하다고 소문난 일본 도쿄가 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편의점 패밀리마트 안에서 쥐들이 때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패밀리마트 본사는 시부야에 있는 해당 점포를 임시 폐쇄했으며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패밀리마트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안일한 위생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편의점 한 곳의 폐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도심을 가로지르는 스미다강을 헤엄쳐 쥐들이 집단 대탈주극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잡식성인 시궁쥐의 경우 4시간은 거뜬하게 수영할 수 있고 강물의 흐름을 타고 도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들이 자주 출몰했던 스키지 시장의 폐장 이후 인근에 있는 긴자, 신바시 등 음식점 밀집 지역으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하수도가 따뜻해 겨울에도 쥐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쥐들은 곡물과 야채를 먹는 곰쥐와 잡식성의 시궁쥐가 있습니다. 곰쥐는 영리해 끈끈이나 쥐약이 안 통하고 쥐약에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시궁쥐는 25cm까지 자라고 추위에 강합니다. 배수관과 하수도를 다니며 병원균을 옮깁니다. 쥐는 번식성이 좋기로 유명한데 한 번에 새끼를 5마리에서 10마리 낳고 1년에 5-6번은 출산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하고 출산 후 며칠이 지나면 바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은 21일입니다. 도쿄시는 지난해 5월부터 36,47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끈끈이 4만장, 쥐약 300kg, 쥐덫 600여 개를 설치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처럼 쥐약에 발광제를 넣어 추적하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서식지에 투입해 질식사하게 하는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페TV야, 뭐 어쩌라고. 내가 쥐새끼 설명 듣자고 네 방송 보냐? 저런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이유가 대체 뭔데? 네, 바로 이 쥐들이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2월 내내 일본에선 여진이 아닌 개별 지진이 10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누구나 감지할 수 있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깰 수 있을 강도로 분석돼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 북동쪽 126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50km,
규모는 5.5로 추정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역과 인접한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현재 운전을 중단한 가운데 지진에 의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열차인 도우쿠 신칸센은 지진 발생 직후 정전으로 모리오카역과 신아오모리역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12월 들어 일본 열도 중심부인 간토 북부가 진원인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무려 5차례였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진도 4로 관측되었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이틀 동안 지진이 이렇게 잇따라 관측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 등급은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모두 10단계로 나뉩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화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간토 지방에서 관측된 진도 3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깨는 수준의 강도입니다. 통상 일본에서는 열도 근해 난카이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과 진원이 낮은 간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을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 꼽습니다. 한마디로 일본도 지금 열도 자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들은 발생 메커니즘이 서로 달라 연동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솔직히 지들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언제나 지진으로 몸이 흔들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진은 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편이지만 특히 일본에서 유독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로 일본 대륙을 구성하는 대륙판의 영향을 꼽습니다.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는 지질학 이론인 판 구조로는 지진 발생의 가장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구 지각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는 퍼즐 조각들처럼 몇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판들은 지구 내부의 열을 받아 서서히 이동하면서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며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규모의 지진들은 이 지각판의 경계 부분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일본 동쪽 앞바다는 7개의 판 중에 4개의 판이 접하는 곳으로 지난 40년간 일어난 진도 4.0 이상의 지진 중에 10%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은 해저 약 24km 지점으로 태평양판의 안반이 유라시아판과의 사이에 끼어있는 북미판의 안반 밑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합니다.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지금의 일본 땅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한반도 옆에 붙어있는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부스러기로 떨어져 나간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해양지각판이 유라시아 대륙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대륙의 가장자리에서도 화산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밀도가 비슷한 대륙 지각끼리 충돌하게 되면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높게 솟아오르겠지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면 위에 놓인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대륙 지각의 가장자리가 당겨지면서 대륙으로부터 떨어지는데 지금의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일본은 지진으로 생성된 땅 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적절합니다. 뭔가요 이거 일본? 한국 부스러기였네요. 부스러기 주워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 감히 본토를 노리고 있어. 까불지 마라 일본. 하지만 지진대가 불안한 일본에 여기에 더해 각종 방사능 및 석탄 발전소 등을 이용해 환경을 파괴해버리니 온난화가 촉진되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일본의 침몰을 가속화시킨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 등 서일본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당시 사망자는 무려 2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달 뒤에는 오사카 일대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물난리가 났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침수돼 폐쇄됐고 강풍에 떠내려간 유조선이 교량을 들이받아 교통 대란도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해를 분석해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 등을 기초로 선정한 결과 일본은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재해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그 누구보다도 온난화 대책에 선봉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네트워크는 온난화 대책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 3곳 중 하나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파괴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 자업자득이라는 소리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네트워크는 일본이 온난화 대책은 뒤로 한 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기대는 나라라는 의미로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베 신조 환경 파괴한다고 비꼬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구티에레스 UN 사무총장이 국제환경회의에서 온난화 대책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멈추라고 전 세계에 호소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 파괴를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환경인식의 미개함으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일본은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어떡해요? 일본 진짜 가라앉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에도 이런 현상에 대해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침몰하겠어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좀 세네요. 쥐새끼들은 알아요. 지금 일본 가라앉으니까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아베 신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베 때문에 경제도 망해, 방사능으로 건강도 해쳐, 건강보험료도 올려, 소비세도 올려, 지지율 떨어지면 한국으로 어그로 끌어서 우익들 단결시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갖다 버려, 대마도 망하니까 나라에서 기껏 한다는 게 대출이나 해주고 있고. 아, 맞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대마도 우리나라 땅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 영상 보고 이번에 그 사실 알아서 열받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거 페페TV가 찾아올 겁니다. 열도는 가라앉아도 대마도는 안 됩니다. 우리 땅이니깐요. 그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대마도 딱 기다려요. 내가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딱 찾아올 테니까. 아니, 진짜 내가 일본 총리해도 저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백성들입니다. 아베 신조씨,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산타한테 소원이나 빌어봐요. 제발 가라앉지 않게 해달라고. 올해 운 적 없죠? 아, 근데 안 되겠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거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착한 일 많이 하셨나요? 그렇다면 기대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착한 일 한 게 없으면 그냥 크리스마스에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시며 잠시 나 자신을 아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힘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요. 한 해 동안 피곤하고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페페TV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에휴, 그나저나 나는 크리스마스에 뭐하지? 올해도 나홀로 집에 봐야 되나? 나갈 데도 없고 집에서 귤이나 먹으면서 페페TV나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